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채소 4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채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9%는 특정 채소가 혈당을 은밀히 높이고 관절 염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83%나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드셔야 할 채소 4가지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채소 4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가장 흔한 채소 하나가 심부전 위험을 91%나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채소를 선택하면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을 12년 이상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어느 도시에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인 채소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4위 자색 양배추. 겉보기엔 흔한 채소 같지만 자색 양배추는 몸속에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가장 과소평가된 한겸식품 중 하나입니다. 보라색을 띠는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2020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섭취한 노인은 심장병 위험이 24%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색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도 뛰어납니다. 천연 프리바이오틱스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먹여 살리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직접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부, 팽만함, 감소 감염, 빈도 감소 음식, 영양 흡수력 향상, 이 모든 변화가 건강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몸은 음식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섭취 팁,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너무 익히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샐러드나 코울슬로에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를 뿌려보세요. 볶을 때는 짧은 시간만 조리하고 강황이나 마늘을 곁들이면 한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혈압 관절통 소화 불량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채소입니다. 오크라는 조리했을 때 끈적한 식감 때문에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오히려 이 초록색 꼬투리 채소가 꼭 필요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크라가 노년층에게 유익한 이유는 바로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오크라 내부에는 뮤실리즈라 불리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젤리 같은 물질은 위장에서 당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집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을 세포로 보내주는 호르몬인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당이 혈관에 쌓여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크라는 이 위험을 바꿔줍니다. 2021년 식품과학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8주간 매일 오크라를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이 주는 효과와 비슷하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오크라는 플라보노이드와 쿼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초기 기억력 저하나 인지장애, 뇌 안개 브레인포그를 겪고 있다면 더욱 유익합니다. 또한 오크라는 비타민 K가 많아 뼈 건강과 혈액 응고를 돕고 엽산도 풍부하여 적혈구 생성과 에너지 회복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큰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섭취 팁, 기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조리하세요. 살짝 찌거나 국찌개에 넣으면 끈적함을 줄이면서 영양소는 지킬 수 있습니다. 조리 전 식초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끈적임이 줄어듭니다. 오븐에 구워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크라를 얇게 썰고 소금과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후 고온에서 바삭하게 구워보세요. 처음엔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심장 혈당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알고 나면 꼭 먹게 되는 채소입니다. 이 채소 하나가 노화된 몸을 더 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비트는 단순히 색이 화려한 뿌리 채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동맥벽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장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비트가 도움이 됩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변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2019년 고혈압 연구 Hypertension Research 논문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하루 한 잔씩 4주간 마신 노인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이 순환 효과는 뇌 건강에도 직접적입니다. 뇌는 항상 일정한 혈류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은 모두 혈류가 원활할 때 유지됩니다. 2017년 노인의학 저널에서는 운동 전 비트를 섭취한 노인들이 전두엽 기억과 판단 담당 부위의 혈류가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트는 단순히 심장뿐만 아니라 생각력까지 유지해주는 채소입니다. 또한 베탈라인이라는 강력한 한겸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관절염, 만성 통증,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간과 엽산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와 적혈구 생성에도 좋습니다. 이는 60세 이후 자주 느끼는 무기력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비트는 오븐에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 손실 없이 천연 단맛이 살아납니다. 사과 생강과 함께 스무디로 드셔도 좋고 밀폐 % 무가당 비트 주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진공 포장된 익힌 비트를 구입해 바로 썰어 드셔도 됩니다. 비트는 강렬한 색을 가졌지만 그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채소입니다. 심장과 뇌 건강, 에너지, 면역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강력한 한 가지 선택입니다. 케일은 단순히 유행하는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채소입니다. 케일이 특별한 이유는 몸의 여러 기관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해지는 두뇌 심장뼈 건강을 한 번에 챙겨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분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천연 색소입니다. 이들은 망막과 뇌세포를 보호하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황반 변성과 인지 저하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만 2020년 뉴럴로지 저널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 섭취량이 높은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2% 느렸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케일을 자주 먹는 사람은 기억력, 주의력, 독립성 유지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케일은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을 중화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며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 조절에 필수인데 많은 노인이 부족해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비타민 K 함량이 매우 높아 뼈 건강을 강화하고 혈관의 석회화를 막아줍니다. 단 한 컵의 케일로도 하루 비타민 K 권장량의 6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일에는 글루코신 올레이트와 캠페롤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있어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8년 노화신경과학 프론티어에 따르면 정기적인 케일 섭취는 뇌의 감각 처리 및 기억 영역의 신경 활동을 향상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섭취 팁: 주의하실 점은 날 것으로 많이 먹지 마세요. 생케일 속 일부 성분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와 마늘로 3-5분 정도 가볍게 볶아 드세요. 또는 국스튜에 넣어 부드럽게 조리하셔도 좋습니다. 케일칩으로 즐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케일 잎을 찢고 올리브유와 소금을 살짝 바른 후 저온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보세요. 보관도 쉽고 가격도 착하며 흡수율도 뛰어난 채소. 단순한 보충제가 아닌 몸이 알아서 받아들이는 자연 그대로의 영양제입니다. 결론: 지금 당장 식단에 케일을 추가하세요. 심장을 보호하고 두뇌를 지키며 몸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채소, 바로 케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소 4가지는
60세 이후에 건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식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소개할 채소들은 혈당을 올리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장기 기능까지 해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해로우니 꼭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제4위 옥수수 콘 옥수수는 여름 바비큐나 수프 통조림 등에 자주 쓰이며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채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식이섬유도 있고 맛도 좋지만 옥수수의 진짜 문제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보다도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 당뇨 전 단계 또는 제2형 당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당뇨병 관리 디아베티스 케어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노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46%나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옥수수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짧은 시간만 혈당을 높였다가 곧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을 만듭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호르몬 균형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끔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식사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대신 혈당 지수가 낮은 애호박, 콜리플라워 같은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특히 단맛을 강조한 스위트콘 크림, 옥수수 설탕이 첨가된 통조림 옥수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는 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혈당과 심장에 조용한 방해꾼이 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드셨다면 오늘부터 줄이고 더 현명한 선택으로 바꿔보세요. 감자는 많은 분들이 편안함과 추억을 느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친숙한 채소가 건강에 숨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전분 함량이 매우 높고 혈당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즉,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이 급증한 후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며 내장 지방이 쌓이고 결국 당뇨 신경 손상,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6년에서 7만 명 이상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주 4회 이상 먹는 노인은 고혈압 위험이 30% 증가했습니다. 또한 감자는 다른 알록달록한 채소처럼 항산화 성분이 많지 않고 껍질을 벗기면 섬유질도 거의 없어집니다. 게다가 감자는 대부분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튀기거나 버터와 소금을 듬뿍 넣어 으깨거나 짠 조미료와 함께 먹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주의사항, 튀긴 감자는 고온에서 조리되며 아크릴라마이드라는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감자에 치즈나 나트륨이 많은 소금을 추가하면 신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설령 삶아 먹더라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감자를 먹은 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배는 부른데 몸이 더 무겁네 라고 느끼십니다. 이는 탄수화물 과잉이 에너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심장과 신경을 약화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반찬으로 계속 섭취하는 것은 분명 위험합니다. 대체 방법, 고구마는 더 많은 섬유질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며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계피와 올리브 오일로 구워서 드시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익숙하고 저렴하며 만족감은 높지만 60세 이후에 가장 피해야 할 염증 고혈압, 혈당 불안정의 3요소를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이제부터는 감자보다 나은 선택지를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는 흔히 칼로리가 낮고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에게는 뜻밖의 위험을 내포한 식재료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지에 포함된 알칼로이드라는 천연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식물의 방어 성분으로 자연에는 흔하지만 민감한 사람에게는 염증을 일으키고 소화기관 근육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지에 특히 많은 솔라닌, 소라민에, 꽉나산닌, 나산인에 은 2011년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간 신호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이 있는 노인에게는 가지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많은 노인분들이 가지를 구워 먹은 후 관절이 쑤신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알칼로이드 반응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지는 조리 시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열 플러스 기름 플러스 알칼로이드의 조합은 체내 염증 유발 환경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는 옥살레이트, 옥사라테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 성분은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 가능하면 껍질을 제거하고 소금물에 담가 쓴맛을 제거한 뒤 작게 썰어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신장 소화기 염증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가지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맛과 모양은 멋지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대체 식품들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가지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안전한 채소를 선택해보세요. 토마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토마토는 건강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간편하며 찌개나 스튜 파스타 소스로 활용도가 높지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은밀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통조림 안쪽에 코팅된 화학물질 BPA, 비스페놀 A입니다. 이 물질은 금속이 녹지 않게 방지해주는 용도지만 동시에 호르몬 교란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미쳐 체중 증가, 피로, 기분 변화, 심장 리듬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환경연구 Environmental Research에 따르면 혈중 BPA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91% 증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토마토의 강한 산성 성질입니다. 이 산성은 캔 내부에 BPA 코팅을 녹여내어 유해 물질이 토마토 속으로 직접 침투하게 만듭니다. 추가 위험 요소, 통조림 토마토에는 나트륨 소금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1컵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1사 이상을 넘깁니다. 고혈압, 심장약 복용 중인 분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은 몸속에 더 빨리 축적되고 피부 장기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 생토마토로 직접 소스를 만들어 드세요. 또는 유리병에 담긴 BPA 프리 토마토 소스를 선택하세요. 통조림을 꼭 써야 할 경우 물에 헹군 후 나트륨을 줄이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마늘에 구워 드시는 것입니다. 리코펜은 그대로 섭취하면서 BPA와 나트륨의 해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선해 보이지만 통조림 형태는 조용한 화학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호르몬 균형과 심장 건강에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매번의 식사가 당신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조용히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실을 통해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채소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심장을 살리고 기억력을 지키고 염증을 잠재우며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하지만 어떤 채소는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관절을 붓게 하고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며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좋은 채소들은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균형 잡아주고 장 건강을 살리며 뇌의 활력을 되살려줍니다. 나쁜 채소들은 건강한 척하면서 당신의 신장장 면역력 균형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은 그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랐던 채소는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건강한 70대, 80대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식사만으로도 놀라운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서지훈 원장이었습니다. 노인분들 잠자기 전에 이 비타민들을 챙기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왜 매일 밤마다 근육이 사라지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60세 이후 해마다 최대 팔의 근력이 감소합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밤에 섭취하지 않는 필수 비타민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조용한 근육 손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뼈가 잘 부러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위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필수 비타민을 올바르게 특히 밤에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93%가 수면 중 근육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119가지 비타민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하나 빠졌다고 해서 5년 뒤 혼자 걷는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들이 잠자기 전에 꼭 섭취해야 할 7가지 강력한 비타민을 중요도 낮은 순서부터 가장 중요한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비타민은 갑작스러운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장 중요한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으면 밤 동안의 근육 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비타민 7위 마그네슘. 아마 평생 동안 이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소홀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밤마다 근육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의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마그네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어르신께 필요한 것은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magnesium, 글라이시네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위벽을 통과해 수면 중 근육 속으로 직접 도달합니다. 마치 몸의 평온함을 선사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세포 내 수분을 유지하며 산소 소비를 조절하는 효소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뻣뻣해지고 쥐가 나고 탈수되어 밤새 서서히 약해집니다. 폴레르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25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3개월간 복용했을 때 아침 근력 34% 증가, 수면질 향상, 관절 뻣뻣함 감소, 다리쥐, 빈도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왜 하필 밤에 중요할까요? 우리가 잠들면 근육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부교감 신경계 몸을 회복시키는 신경계인데 이 시스템이 연료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복용법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섭취하세요. 견과류 시금치 일반 멀티비타민이 아닙니다. 순수 글리시네이트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면 중 근육 손실을 막는 가장 저평가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6위, 비타민 B12, 비타민 B12, 이 비타민은 근육의 전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BP 없이는 뇌에서 나오는 신호가 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근육은 성장도 움직임도 회복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식사를 통해 B2를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기나 멀티비타민을 먹어도 흡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다리가 무겁고 중심이 안 잡힙니다. 발밑이 젖은 시멘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근육 파괴의 시작입니다.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근육 약화를 겪은 어르신 중 39%가 비미결핍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활성형
비까치 메틸코발라민 를 고용량으로 복용한 결과 단 8주 만에 신경근육 협응력 49% 향상이 있었습니다. 출처 신경학 저널. 복용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비타민 B12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면 중 가장 깊은 단계에서 신경 재생을 돕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혀 밑에 녹여 먹는 액상 또는 정제가 효과적입니다. 복용법 60세 이상이시라면 잠자기 1시간 전 메틸코발라민 1청/mcg를 혀 밑에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침에 걸음이 더 안정되고 반응 속도는 빨라지며 뇌와 근육 간 연결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오위, 비타민 D3, 비타민 D3.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뼈에만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오해는 60세 이후 근육을 실제로 잃게 만드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D3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근육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유전자는 근육 분해를 막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D3가 부족하다면 이 유전자들이 잠들어 있고 근육은 더 빠르게 위축됩니다. 특히 빠른 반응이 필요한 근육 섬유 속근의 활동이 꺼져버립니다. 계단 오르기, 균형 유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근육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D4, IU를 매일 12주간 섭취했을 때 하체 근력이 18% 향상되었습니다. 출처 임상내분비학 저널. 또한 D3 수치가 낮은 사람은 보행 보조기기를 사용할 정도의 근손실 위험이 2배 더 높았습니다. 출처 스위스 연구팀. 왜 밤이 중요할까요? 잠자는 동안 근육은 단백질 합성 작용을 합니다. 이때 D3는 세포에게 조직을 다시 만들어라, 아미노산을 흡수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D3가 없으면 이 재건 과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날보다 더 약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용 팁 D4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60% 이상 증가합니다. 저녁 식사 후 아보카도 한 조각 또는 땅콩버터 한 숟가락과 함께 D3를 섭취하세요. 이 작은 연성 젤 하나가 수면 중 근육 유지에 있어 단백질 쉐이크나 고무밴드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호르몬 신호가 없다면 근육은 스스로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 밤에 챙기셔야 합니다. 비타민 4위, 비타민 E, 비타민 E. 많은 분들이 비타민 E는 피부에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에 있어서 비타민 E는 일종의 근육 방패입니다. 비타민 E는 밤 동안 근육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을 보호해줍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깊은 회복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 염증으로부터 근육 세포막을 감싸서 영구적인 손상을 막고 회복 속도를 높이며 근육 약화를 늦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 섭취량이 높은 어르신은 걷는 속도, 손하기 힘 등에서 27% 나은 신체 수행 능력을 보였습니다. 출처 미국 임산영양학 저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 전에 천연 알파 토코페롤 비타민 E400IU를 섭취한 고령자는 근육 손상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출처 아칸소 대학교 연구팀. 하지만 주의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비타민 E가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합성형 DLE 아닌 천연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용법. 식사 후 1시간 공복 상태일 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몸이 깊은 수면 상태로 진입하기 전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제 하나가 넘어지고 다쳤을 때 회복 속도를 높이고 통증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아닐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근육 피로가 줄고 통증이 덜하며 중심 잡기가 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E의 보이지 않는 진짜 힘입니다.
비타민 3이 비타민 B6, 비타민 B6.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B6를 그냥 멀티비타민에 들어있는 흔한 성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B6는 밤마다 노인의 근육 엔진을 켜주는 점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B6 없이는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닭고기 달걀,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먹어도 B6가 부족하면 그 단백질은 근육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떠다니다 사라집니다. B6는 근육 세포 내에서 아미노산 대사를 촉진합니다. 즉, 섭취한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B6 혈중 농도가 높은 고령자는 3년간 제지방 근육량이 22% 더 많이 유지됐습니다. 즉,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막는 장기적 보호 효과를 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 터프트 대학은 수면 중 B6가 근육 단백질의 분해율을 최대 18%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밤이 몸이 근육을 복구하는 동화 애나볼릭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재생 과정에 아은은 연료로 작용합니다. 복용법, 활성형 P5PB6를 선택하세요. 잠자기 1시간 전 물과 함께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느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용 후 바로 변화가 오진 않지만 몇 주 후엔 회복력이 더 좋아지고 아침에 힘이 더 생기고 근육량 유지 혹은 소폭 증가도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이후엔 근육 증가가 불가능하다고 믿지만 B6가 제 역할을 하면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타민 E위, 비타민 C, 비타민 C 대부분은 비타민 C를 감기에 좋은 영양제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의 근육 회복에 가장 과소평가된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자기 직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콜라겐 합성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근육 섬유를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근육 섬유는 약해지고 잘 찢어지며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근육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상태가 바로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즉, 노화로 인해 근육이 말라가는 상태입니다.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섭취한 고령자는 근육 손실 위험이 67% 낮았습니다. 또한 오리건 주립대의 연구에선 단 2주간의 경미한 비타민C 결핍만으로도 콜라겐 합성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는 동안은 우리 몸이 근육 회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취침 전에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용법,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리포소명 또는 버퍼드형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마지막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 공복 상태에서 1료 이 정도 복용하면 충분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통증이 줄어들며 결합 조직이 더 강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콜라겐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분이라면 비타민C가 그 효과를 활성화시켜주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비타민C 없이는 보충제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1위, 비타민 K2, 비타민 K2. 아마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근육이 밤마다 조용히 약해지는 걸 막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 바로 K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K는 우리 몸속 칼슘의 위치를 결정짓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근육이나 뼈가 아닌 동맥 속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근육은 약해지며 균형과 협응력의 기초 자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K를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칼슘이 근육과 뼈로 정확히 전달되어
구조를 강화하고 기능을 되살립니다.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KTAT를 12주간 복용한 고령자는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55% 증가했습니다. 즉, 지구력이 높아지고 피로가 덜하며 에너지 연소가 효율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연구에선 K2를 복용한 노인의 다리 근력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K2가 결핍된 경우 수면 중 근육 분해가 2배까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흡수가 아니라 어디로 보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K는 우리 몸에게 미네랄을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설계자입니다. 복용법 MK7 형태의 K2를 선택하세요. 이 형태는 혈중에 최대 72시간까지 머물며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소량의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완전히 흡수됩니다. 복용 팁, 잠자기 전 땅콩 버터나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과 함께 K2 한 캡슐을 드세요. 이때부터 미네랄 재분배가 시작되며 근육과 뼈 재생이 활성화됩니다. K2는 단순히 부족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르신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복용을 시작하면 다리가 더 단단해지고 걸음걸이가 힘차지며 만성 약화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비타민 효과를 극대화하는 5가지 핵심 팁. 이제부터 안내드릴 5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어르신의 비타민 흡수율과 근육 회복 효과가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반드시 지방과 함께 복용하세요. D3, E, K2 같은 비타민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70%까지 증가합니다. 아보카도 한 조각, 견과류 몇 알, 땅콩 버터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지방 없이 섭취하면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마그네슘, 아연, 칼슘은 따로따로. 이 3가지 미네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그네슘은 자기 전 칼슘은 점심때 아연은 아침 공복에 최소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복용하세요. 항상 활성형 비타민을 선택하세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산화형 X, 메틸 BHG, 시아노코발라민 X, MK7 K2, 일반 K2X. 활성형은 노년기 체내 흡수와 활용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매일 밤 루틴으로 복용하세요. 몸은 일정한 주기로 회복 작용을 반복합니다. 며칠씩 걸으면 근육 회복 주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치카처럼 매일 저녁 고정된 습관으로 만들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복용 시 물을 꼭 함께 드세요. 비타민은 물에 녹아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작용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삼키지 말고 작은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어르신의 근육 회복은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10년 뒤 10주 후가 아니라 오늘 밤 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는 동안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근육이 말라가고 단백질 합성이 멈추며 염증이 쌓이는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은 그것을 막는 방법을 아십니다. 마그네슘, 회복의 열쇠, B12, 에너지 신호, D3, 재생 명령, E, 근육 보호, B6, 단백질 구축, C, 콜라겐 수리, K2, 미네랄 배치. 이 7가지 비타민은 각각 다르게 작용하지만 모두 밤에 함께 작용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결과, 과학적 연구, 수많은 어르신들의 체험담이 증명합니다. 이제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 어떤 비타민을 드실 예정인가요?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빠져있는 한 가지를 먼저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의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에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배우자,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자립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노년 건강 팁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모두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